오늘은요, 유전자와 염색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개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앞으로 세포 분열 과정에서 여러분이 아주 큰 도움을 받을 거예요. 자, 갑시다. 자, 이 그림은 일단 세포의 핵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자, 이 세포의 핵 속에는 DNA가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어요. 이 DNA는요, 유전자가 들어 있어요. 자, 이 유전자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정보입니다.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눈을 만들거나 이러한 모든 생명의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을 유전자라고 해요. 그 유전자가 바로 어디에 들어있냐면 이 DNA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자, 이 DNA는요, 이중 나선으로 꼬인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구조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죠. 정보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했는지 단백질에 감겨 있습니다. 이 특별한 단백질을 뭐라고 하냐면요,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해요. 이 히스톤 단백질에 DNA를 2바퀴 정도 이렇게 감아서 DNA를 보관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쭉 실처럼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염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색사는요, DNA가 단백질을 감고 있는 실 모양의 구조라고 하면 되겠어요. 자, 이 염색사는요, 세포 분열을 안 할 때 평소에 이렇게 핵 안에 염색사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염색체가 점점 더 뭉쳐서, 그러니까 우리가 현미경으로 봤을 때 크게 보일 수 있는 염색체를 구성합니다. 이 염색체는요, 자, 염색이 잘 돼요. 약품의 염색이 잘 되거든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염색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평소에 핵 안에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염색체는 언제 보이냐? 바로 세포 분열 시기에 염색체가 관찰이 되게 되는 거예요. 특정한 세포 분열 시기에는 염색체를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염색체 모양을 잘 보세요. X자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염색체는 원래 X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세포 분열기이기 때문에 이 세포 분열기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은 복제가 일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 DNA가 복제가 돼서요, 복제된 염색체의 상태는 바로 이렇게 X자 형태로 나와 있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전체를 염색체라고 하고요, 왼쪽 이 부분과 이 오른쪽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똑같은 DNA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두 가닥을 뭐라고 하냐면 분신, 서로한테 분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염색 분체, 각각을 염색 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색 분체는 복제 이후 세포 분열 때 염색 분체가 이렇게 관찰이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DNA부터 염색체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체세포에 존재하는 염색체를 크기와 모양이 같은 것끼리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핵형이라고 합니다. 핵형. 자,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염색체 개수도 파악할 수 있겠죠. 염색체는 몇 개일까요? 남자의 체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 개수는 46개, 여자도 46개입니다. 우연히도 같은 염색체 개수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생물인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생물이면 같은 염색체 개수를 가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염색체의 수를 나타내는 용어를 바로 핵상이라고 합니다. 이 염색체의 수는 어떻게 나타내냐? EN이라고 합니다. EN. E의 의미는요, 염색체를 보시면은 동일한 염색체가 2개가 한 쌍을 이루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가 2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동일한 염색체가 3개가 한 쌍을 이루고 있으면 3이 되겠죠. 이 n은, 자, 총 염색체 개수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총 46개인데요. 자, 사람은 특별하게 어떻게 쓰냐면 44. 자,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시면 22번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총 44개는요, 동일한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다 똑같은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성 염색체만 다르죠. XY, 그리고 여자는 XX. 성 염색체만 이렇게 모양이 좀 달라요. 그래서 44 더하기 XY라고 하고요. 자,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염색체 개수를 나타낼 때 2에는 44 더하기 XX, 이렇게 여성의
핵상을 이렇게 나타내고요. 남성의 핵상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같은 모양이 한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상동 염색체라고 합니다. 자, 이 두 염색체 관계를 상동 염색체라고 해요. 각각이 염색체인데요. 이 염색체 관계를 상동 염색체라고 하고요. 자, 왜 한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한 쌍으로 존재하냐? 하나는 정자에서 왔고요. 하나는 난자에서 왔습니다. 자, 우리가 발생될 때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이 돼서 우리 한 생명체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아빠로부터 하나는 엄마로부터 이렇게 받은 염색체입니다. 여기 안에 이제 유전 정보들이 들어가 있겠죠. 자, 또 특징을 보면은 각각 염색체들이 지금 다 X자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X자로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염색체가 세포 분열 시기에는 복제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하나를 염색 분체, 이 복제된 이 하나도 염색 분체라고 한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포 분열을 할 때 굳이 염색사들이 더욱더 응축해서 세포 분열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의 체세포 안에 이렇게 많은 수의 염색체들이 동시에 이동하고 분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다 풀린 염색사 상태로 만약에 분열을 한다면 꼬일 수도 있는 위험도 있을 뿐더러, 두 번째는 염색체 이동이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응축을 해서 염색체가 관찰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배운 이 핵심 개념들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